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노량진 전화국 뒤편에 있는 하염없이 펼쳐져 있는 논 가운데 있었습니다. 논 가운데라니? 그렇습니다. 제 집은 논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량진 전화국 뒤쪽으로 논두길을 따라 한 30분쯤 가다 보면 공군병원이 나오는데 바로 그쯤에 있는 논 가운데 우리는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잘 몰랐으나 아무튼 거기다 우리 집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30분은 걸어야 했고 전기도 물도 없었습니다. 20분 걸어가 남의 집 펌프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겨울이면 들고 오는 중에 벌써 살 얼음이 얼곤 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살았는데 처음엔 분위기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밤마다 문학의 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모는 노량진에 있는 논의 대부분을 소유한 땅 부자였는데 남편은 가족을 데리고 살 곳이 없자 각서를 쓰고 고모에게 논 200평을 빌렸습니다. 각서에는 5년 안에 땅값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빠른 편인 남편은 경제적 통찰력이 있어 아는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논을 대지화시켰고 집을 짓는 분에게 2채를 지어 그중 하나를 받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집장만을 한 것입니다. 물론 200평의 땅값을 5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은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꿈을 꾸며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 집들에 분수도 만들고 산에서 돌들을 가져와 담을 쌓고 아이들의 그네를 달기도 해서 남들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집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거의 인간적인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것입니다. 뜰에 나무 하나만은 조금 큰 것을 심자고 제안하면 왜? 아니 왜? 큰 나무를 비싼 돈 들여 사? 라고 호통쳤습니다. 50원짜리 묘목을 사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할 텐데 시인이란 사람이 참는 미덕도 없다며 남의 자존심을 뭉개고 혼자 잘난 척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날 울게 하는 코미디 세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월요일이면 약간의 돈을 주고 한번 일주일 버텨봐 라고 말했습니다. 별 땅강아지 같은 인간을 다 보겠네 하고 생각했지만 어찌겠습니까? 난 그 돈으로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며 밥을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모자라 일요일이 되면 어디에 돈을 썼는지 계산서를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 모두를 합쳐봐야 구두 하나도 못 살 돈을 가지고 내역서를
써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가계부 비슷한 것을 써내면 꼼꼼히 살피다가 결국은 30원쯤 틀리는 것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돈 계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자이고 거스름돈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 작은 돈도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맡기겠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요절복통할 일은 일요일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저더러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참았고 제가 제목을 누르고도 싶었으나 꾹 참았습니다. 이미 인생을 절반 정도는 포기해버렸을 때니까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2번 정도 반성문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뻔하지요. 다시는 틀리지 않게 돈을 잘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언니가 그 사람 성격에 평생 쓰라고 할지 모르니 아예 싸움을 하더라도 쓰지 말라고 충고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쓰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배추 100포기를 김장하고 그 김치로 겨우내 먹으면서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퇴근해 오는 길로 마중을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기분이라는 것이 살아남았는지 애교 비슷한 것을 떨면서 자장면을 먹고 가자고 조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꼴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정말 어쩌다 한번 중국집에 들러 자장면을 먹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자장면을 마음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장면을 먹으면서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 짜장면 먹는 돈으로 돼지고기를 사서 먹으면 식구들 모두 먹을 수 있을 텐데. 에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자장면 값이 아까워 죽겠다는 시기였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얻어먹은 자장면인데 토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남자와 살면서도 저는 조금도 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끓는 쇳물 같은 생을 살았는데도 조금도 약지 못하고 질질 울기나 하는 철부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지붕 위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을에 누런 벼들이 익어 바람에 넘실거리면 저도 그렇게 출렁이면서 울었고 겨울 빈 논밭에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하얗게 울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친정에 가는 것도 남편이 싫어해서 때로는 아이를 얻고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잠깐 어머니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한번 만나고 오면 열흘은 거뜬히 견딜 수 있었지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집은 그래도 집 모양새를 갖추며 아름다운 집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선배가 말했습니다. 남편과 일생을 같이 살다 보면 3가지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나 저는 100가지도 더 되니 어쩝니까? 그래도 저는 그 남편과 딸을 3이나 낳고 살았습니다. 제 생에 가장 큰 재산은 남편이 준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저는 그 남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남자로 받들 수밖에 없었지요. 제 딸의 아버지. 이 말은 가슴 떨리도록 소중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남의 자존심을 야박하게 허물던 그 남자는 자신에게는 더더욱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직장까지 걸어다녔고 목이 마르면 수돗물을 들이키며 맥주 한 잔의 유혹을 견디던 남자였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정하면 죽어도 가는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마시는 소주값도 아끼던 그 남자. 때로는 논뚝길에서 유행가를 부르며 내 어깨에 손을 얹곤 하던 그 남자를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여차하면 가족을 위해 리어카라도 끌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아부하지 않는, 자신의 신념이 아니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면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생활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까지 구두쇠 노릇을 한 그는 5년 안에 약속한 대로 논 200평의 값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 집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었고 나중엔 그 집을 팔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50평의 정원이 있던 은평구 신사동 그 집. 돌탑을 세우고 목련나무와 모란을 심고 햇살 같은 꽃을 활짝 피어 올리던 능수와는 물론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흐드러지던 그 집. 이태리 봉선화가 여름 내내 피었던 그 집. 결국 그 남자는 그 집에서 인생의 호사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쓰러졌고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강변 삼성동 빌라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보다 딸들을 사랑한 남자였고 어설픈 나를 믿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변변치 못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했지만 저는 그의 투병을 21년간 도왔고 제 손으로 돈을 벌며 살았고 제 품에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일생에 있어 가장 황홀한 말을 그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널 두고 어떻게 가냐? 나 죽거든.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웃기는 말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혹독했지만 자신의 전공에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확실한 주관을 펼쳤던 그 사람이 이 세상 누구보다 가정적인 남자였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한 남자였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기억 하나쯤 남아있어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며 사는 것 아닐까요? 딸과 사이들이 모이면 늘 남편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우리 모두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던 딸들과 사이들을 남겨둔 채 사람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잃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남은 가족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막내의 꿈에는 아빠가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막내가 가장 마음에 안 놓이는 모양이지요. 활짝 웃으며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빠 이야기를 우리 가족은 무슨 세상에 가장 좋은 뉴스거리라도 되는 양 궁금해합니다. 그래, 뭐라고 했는데? 응? 응? 말해봐. 옷은 뭐 입었어? 모자는 썼어? 우리는 그렇게 울고 웃고 하지요. 가족처럼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이 알아갑니다. 동화출판사에서 출간한 신달자 작가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작품 중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